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다음 달로 미뤄지면서 여야의 수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여야가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초 28일 재표결이 이루어질 거란 예측이 많았지만 여야가 내부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 시점을 미룬 것으로 좀 알려지긴 했습니다. 먼저 민주당에서 미뤘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시점을 좀 고민한 것 같은데요. 네. 이를테면 지금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이 반란표를 일으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무르익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친윤, 친한 당원 게시판 문제를 둘러싸고 정말 정쟁의 한 복판에 있기 때문에 네. 전략적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좀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내부에서도.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계속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기계적으로 이 유동적인 상황 속에서 올리는 게 전략적으로 맞느냐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12월 10일 아마 다음 달 이제 10일에 올라가는 일정으로 조율 중인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12월 3일이 명태균 씨의 구속 시한입니다. 아마 그 시점에 구속 기소가 될 것인데 그렇다면 국민들 볼 때 의혹이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보이는 그런 공소 내용이 담길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떤 고발인이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을 때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에 대해서는 이게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의아했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여론, 국민적인 여론에도 국민의힘 의원분들도 국민 보고 정치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언제까지 버티기로 안 된다로 일관할 수 있을지 민주당 아마 될 때까지 할 겁니다. 예. 일단 내일 원래 이제 예상됐던 것이 아직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10일로 좀 미뤘고 여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도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왜 그랬습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당연히 조금 더 표단속에 필요한 시간을 버는 것이 중요할 수 있고 그 사이에 대통령실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현직 의원들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표심을 좀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25일 위증교사 무죄 판결 이후에 곧바로 이렇게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 정서상 좀 맞지 않을 수 있다. 또 그 사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 결과라든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고요. 또 아마 제 생각에는 민주당에서는 또 만에 하나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당원 게시판 논란은 점점 확전 형태로 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앞으로 2주 사이에 어떤 경찰의 수사라든지 또 새로운 정황이 발견된다든지 그런 새로운 내용들의 국면이 접어들게 되면서 이 내부에서 한동훈 대표는 아마 공식적으로는 당연히 특검을 거부한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친한계 의원들 중심으로 혹시나 그런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벌자 이런 심산인 것 같습니다. 즉 포인트는 이른바 친한계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만큼 이탈을 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근데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박찬대 대표 같은 경우에도 토사구팽 얘기하면서 조금 강하게 자극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네, 민주당에서는 이탈표를 기대하는 걸 넘어서서 종전에도 내표의 이탈표가 있었었기 때문에 네. 추가 내표 그리고 뭔가 이 중도층에 있는 그러니까 친한도 친윤도 아닌 중간지대의 의원들을 좀 공략하겠다. 그리고 접촉해서 설득해내겠다. 이런 이야기는 누차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면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지금 국민의힘은 정말 내전 양상인 겁니다. 굉장히 갈등이 치닫고 있고 그게 해결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정치인들의 내전인데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그럼 대립각을 세워나갈 것인가. 거기에 한 분수령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설득 작업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통해서도 지속적인 메시지를 내는 거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심지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아니었지만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국민들께 약속드렸지만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심지어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제3자 추천, 대법원장 추천으로 법을 바꿔서 민주당이 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조차 이런 국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건 정치력이 상당히 시험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빈틈을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앞서서 이제 한동훈 대표는 특검 안 받을 거다라고 얘기는 해주셨지만 네. 일단 현재 게시판 내용 때문에
분위기가 좀 갈라져 있잖아요. 예. 이 갈라진 분위기가 결과적으로 이탈표에 영향은 있습니까? 물론 뭐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이탈표 가능성이 조금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보는 것이 이렇게 윤한 갈등, 그러니까 이제 친윤과 친한계의 갈등이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이 특검에서의 이탈표가 곧 무엇으로 읽힐 수밖에 없느냐? 바로 한동훈 대표의 일종의 뭐랄까요? 좀 내부 이탈을 좀 일부러 방치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하지 못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탈을 어느 정도 조장했다라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특검만큼은 좀 표심을 관리하지 않을까. 즉 만약에 정말로 이탈이 일어나서 특검이 통과돼 버리면 그때는 이 내부의 국민의힘 내부의 계파 갈등이 이제는 더 이상 수습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갈 겁니다. 그것은 사실은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친윤계의 의원들도 서로 원치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즉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단일 대우를 유지하되 다만 이런 변수는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 특검법, 김여사 특검법이 처리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탈을 염려하는 친윤계가 혹시나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세를 조금은 좀 자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저는 가질 거라고 봅니다. 예, 친윤계와 친한계 갈등이 이탈표로 이어질 것인가? 네, 저는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고 심지어 한동훈 대표는 지난번에 대통령과 그 1대1 면담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김건희 여사 특검을 내가 지금은 표단속을 해가지고 이탈표를 최소화하고 노력을 했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고 사실상 뭐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대통령과 그 뒤로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국정운영 쇄신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한 친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은 더 격화되고 있죠. 그렇다면 본인이 했던 발언들, 본인이 또 추구하고 위헌적인 소지를 없애겠다고 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수위 조절을 한 부분, 그리고 대통령께 어떤 국정운영의 방향 쇄신을 요청했지만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당원 게시판을 둘러싼 이런 내용들, 어떤 정치적 선택지가 많이 남아있을 것인지, 어느 시점에는 그게 다음 달 10일이 됐든 그 이후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결단이 과연 없을 거라고 볼지, 설사 결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친한계원들의 자발적인 어떤 이탈이 없을 거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예. 앞서서도 이제 이탈표를 좀 방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모아놓는 과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단 기권 이런 방안도 이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수경 원내대표는 투표 방식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논의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집단 기권 논의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는 우려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의힘 내부는 계파 갈등이 존재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현재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는 지금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김건희 여사 개인에 대한 특검을 넘어서서 정권 전체를 겨냥한 일종의 엄청난 정치적 블랙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특검이 만약에 통과가 돼서 처리가 되고 진행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단숨에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정치적으로 좋은 기회를 야당에 제공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과연 국민의힘이 아무리 계파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특검까지 처리하는 것이 맞겠느냐? 그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당론으로 완전히 당 차원에서 거부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표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국민의힘에서 투표 방식과 관련해서 정해진 건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니까 민주당에서 이거 독재 아니냐라고 얘기 나오는데 보통 이제 의총에서 이런 거 많이 정하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꼼수 중에 꼼수를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들어가서 당론으로 표단속을 하고 우리는 무조건 반대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자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내 지도부가요. 그리고 이미 지난 김건희 여사 특검 때 이탈표가 확인이 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 없는 상황은 이게 명분도 그리고 그럴 상황도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60% 이상이 되는 국민들이 찬성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언제까지 저항으로만 일관할 수 있을 것인지 모든 어떤 정치적인 맥락을 빼더라도 이거는 흐름상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받을 수가 없는 국면으로 갈 겁니다. 이 어떤 위헌적인 요소 부분 이야기하지만 그 부분
설득력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정농단 사건 때도 이 야당에서 그 추천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수사검사가 윤석열 당시 검사였던 겁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 시간을 지체한다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예. 시간을 지체해서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글쎄요. 저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당연히 그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진상을 규명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별건을 이어가는 특검이라는 방식이 과연 맞느냐. 즉 지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와 논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과거의 국정농단 사태에 버금갈 정도의 어떤 규모라든지 심각성이 있느냐. 저는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수사기관, 특히 공수처와 같은 민주당 정권에서 만들었던 수사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굳이 특검에 지금 이렇게 매달린다는 것은 오히려 본 줄기에는 어느 정도는 자신감이 없고 그 곁가지로 나오는 별건을 갖고 어떻게 보면 전국을 뒤집어 보겠다.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이렇게 굳이 특검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탈표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고민을 하겠지만 민주당에서 만약 그래도 이번에 재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네 번째 특검은 더 진행되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뭐 검찰 수사의 보충성 이야기도 국민의힘에서 하시던데요. 왜냐하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보고하자. 그래서 본 결과가 어땠습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특검과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인데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23억 원의 이득을 봤다라고 검찰 의견서에도 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단 한 번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국감에 나와서 확인해 준 내용이죠. 그 전날 검찰은 4시간 반 이상을 브리핑하면서 압수수색했다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의 신뢰를 국민들한테 얻고 있지 못하는데 검찰 수사를 기다리는 게 맞겠습니까? 명태균 씨와 관련해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성관위에서 고발 조치했습니다.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묵혀뒀습니다. 검사가 배당되지 않은 수사과에 몇 개월을 뒀었어요. 이거 수사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민들의 의혹의 수순으로 보는데 공수처에 대해서는 이 정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을 직격하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수사기관인 거죠. 예산 깎고 지원해주지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특검 말고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전 당연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분들의 이탈표도 어느 순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명태균 씨와 관련된 부분인데 앞서서 제대로 수사되고 있느냐라고 했는데 오늘 수사가 들어왔어요 또. 그렇습니다. 당사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보통 이제 당사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보통 당에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차분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수사가 국민의힘으로서는 공천 개입. 지금 이렇습니다. 이제 명태균 씨 사건은 크게 두 가지의 이 덩어리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명태균 씨와 공천을 받았거나 혹은 공천을 받고자 했던 수많은 정치인들과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뭐 돈이 오간 정황도 있고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했다는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친다면 사실은 그들만의 거래로 끝납니다. 더 중요하게 지금 보는 것은 특히 민주당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의혹은 뭐냐면 바로 명태균 씨와 권력 실세들 간의 모습입니다. 이 거래인데 자 이것은 어디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냐? 바로 그 당시에 공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 이제 그 부서 중에 하나가 기획조정국, 흔히 기조국이라고 부르죠. 네. 이 당의 기조국이 하는 이 역할은 매우 막중합니다. 공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심사 자료를 만들고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공관위원들의 필요한 판단에 도움을 주는 조직입니다. 근데 이러한 기조국의 자료를 들여다봤을 때 과연 정말 뭐 대통령이라든지 당시의 외부 인사들의 입김이 지금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만약에 명태균 씨의 어떤 그런 로비라든 이런 정황은 있을진 몰라도 실제로 공천 과정에서 영향은 없었다는 게 밝혀진다면 사실 오히려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수사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오늘은 좀 거부감을 갖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자료를 보여주자 이런 데 좀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명태균 씨 수사 제대로 안 됐다라고 네. 했는데 압수수색이 들어와 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순수하게 또 다 주니까 이 부분을 그럼 과연 어떻게 봐야 되나?
이게 정치적인 맥락에서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아까 차분하게 응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저는 더 한 발 나아가서 뭐 당직자뿐만 아니라 이 국민의힘의 의원분들이 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법적인 절차에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당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단행이 되면 엄청 뭐 물리적인 뭐 격돌도 있고 막 앞에서 많이 이렇잖아요. 막죠, 보통. 예, 막기도 네. 하고요. 네. 근데 그런 모습은 최소한 없었는데 지금 영장에 적시된 건 명태균 씨와 관련한 김영선 전 의원의 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공천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명태균 씨와 연루된 의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의원들로 나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한동훈 대표는 후자 쪽입니다.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본인은 거리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웃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른바 대통령이 육성까지 나온 사안에 대해서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되는데 당대표가 법적인 절차에 그대로 따르겠다. 순순히 문을 내어주는 모습도 이건 정치적인 어떤 뭐랄까요. 이런 후유증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검찰의 수사가 일단은 나와보는 것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특검 외에도 이 전방위 공세로 좀 압박을 하고 있어요. 이 내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그다음에 다음 달 4일에는 검사 탄핵안,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 이것이 의결이 되는데 이 세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검사 탄핵안과 관련해서는 네.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한 검사들을 문제 삼겠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사는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검찰이 면죄부를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처럼 보이죠. 심지어는 검찰총장을 패싱하면서까지 수사를 단행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이런 절차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서면 조사로 그리고 시효가 지날 때까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들여다봐지지 않은 부분, 검찰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대부분의 검사들은 본인의 직업윤리에 따라서 열심히 사건 수사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는 이른바 정치 검사들이 검찰 조직을 이렇게 국민 신뢰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데 대한 책임을 야당으로서 묻겠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검사 2명에 대한 어떤 청문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기 때문에 부른다. 그렇다기보단 어떤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사건과 연루된 부분들 그리고 언론인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명예훼손 사건에 직접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어떤 권력의 비호를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이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 오늘 이제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이 이제 공동 선언도 내면서 즉각 중단해달라 이런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만 앞서서는 그동안 제대로 수사 못한 검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냐 아니면 야당이 원하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냐 요거는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야당 입장에서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수사가 나오면은 무조건 탄핵을 하고 특검을 발의하고 국정조사를 한다. 이런 식이 되면 사실은 대한민국의 이 수사 시스템과 사법 질서는 정상적으로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여러 가지 절차와 제도를 통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는데 왜 이처럼 서두를까? 저는 좀 그런 것이 좀 의아하고요. 상설특검 같은 경우는 사실 국회 상설특검에서 여야가 함께 추천위원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라든지 뭐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하는 이유는 그 자체에서 이미 중립과 균형을 어느 정도 회복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성이 돼 있는 겁니다. 즉 다양한 계층이 모여서 특검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상설특검법의 기본 취지에 좀 어긋난다고 보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강백신 검사나 또 이 어미준 검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어미준 검사에 대해서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을 이제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재판은 무려 9억 원이라고 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라는 혐의로 기소가 된 지 5년 만에 재판이 나왔고 마지막에는 심지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유죄를 확정지었습니다. 이 정도로 어느 정도는 사법 질서를 통해서 확실시된 그러한 혐의에 대해서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정치적 보복을 가한다는 것은 과연 맞는 것인가? 저는 오히려 한명숙 전 총리
때문이 아니라 백현동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그 죄를 물어서 이렇게 탄핵과 어떤 그런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시 질문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그리고 어미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해서 탄핵 청문회가 다음 달 11일 열리는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두 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수사했던 검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거 아니냐 따로 얘기한 겁니다. 이미 뭐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던 잘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문제를 삼느냐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일단 강백신 그 차장 검사 같은 경우에도 이 김용 씨 수사하고 그랬던 거 맞습니다.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이미 공수처의 민주당으로선 고발 조치까지 들어갔는데 아주 세세한 부분을 언론에 이른바 흘리기 형식으로 그리고 망신 주기 형식으로 수사했다라는 그런 혐의로 민주당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수사가 중이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이거는 뭐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피의 혐의자도 피의 사실을 공표 당할 그럴 의무는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에서 다 확정됐다고 말씀드리시지만 이 수사 과정 자체에 대한 점검은 부족했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미준 검사 같은 경우에도 정말 모해 위증 왜냐하면 대단히 이례적인 수사 과정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대단한 편애를 봐주고 진술에 협조하면은 굉장히 면접도 그 검사실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출정 기록도 상당히 많고 이런 어떤 통상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해명이 과연 정확하게 있었는지 이 부분을 좀 점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여야 대표는 연일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장기화하는데 과연 동력이 있겠느냐? 또 민주당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사후 리스크가 이제 2개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나머지 남아있는 가운데서 과연 동력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얘기 보겠습니다. 격차 해소 특위에서 정년 연장제도 개혁하겠다 이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민생 행보를 시작을 했는데 내부에서는 아직 게시판이 다 끝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과연 힘 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근데 뭐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쟁은 정쟁이고 정책은 정책이다. 즉 네. 국민들 보시기에는 우리 국회나 정치권이 정말 매일같이 싸움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도 여야 합의 민생 법안 처리가 또 이따금씩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아무것도 안 하다가는 정말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에게 심각한 비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도 있거든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런 정년 연장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출산 고령화가 너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른바 노동력 부족에도 현재 앞으로 시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또 워낙에 이제 그 부양인구가 많아지는 점에서 생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유인해주는 그러한 조치는 매우 필요하고 또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뭐 고령화 사회에서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지출까지 고려한다면 얼마든지 지금 60대, 65세까지는 사회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정쟁과 따로 분리해놓고 얼마든지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대안을 찾을 수 있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고교 무상교육도 실제 지금 정부의 지원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시대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도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여야가 모처럼만에 좀 공감대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고교 무상교육 간담회에도 참석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보니까 중도층 인사 그리고 약간의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 쪽 인사들을 자주 또 접하는 그렇습니다. 행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외연 확장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지만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은 남아 있거든요. 예, 계속 이제 지속되고 있고 네. 뭐 재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좀 리스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위증교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정치적인 입지는 좀 탄탄해진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당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 대통령이 정부 운영 제대로 하고 있느냐, 내수는 쪼그라들고 세수 펑크는 역대급이고 자영업자 폐업률도 엄청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대안으로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때 한동훈 대표는 속 빼고 모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주재하는 자리에는
정부 관계자들이 가지 않습니다. 이건 힘을 실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당한테도 그리고 그렇다고 대통령실이 국민의 어떤 여론은 잘 수렴해서 국정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지점에서 민주당이 할 역할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 리스크라고 국민의힘에서 지칭하지만 이미 상수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권이 시작된 이후부터 기소 수사 계속해서 반복됐거든요. 이미 그 상수 속에서 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지금 민주당이 보여드려야 될 건 수권 정당으로서의 능력치이기 때문에 이런 행보는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부분은 더 가속화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보수 중도 인사는 국민의힘에서 더 많이 만나서 쓴소리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매우 과감한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그거에 맞불 성격으로 한동훈 대표도 사실은 진보 진영의 인사를 만나 소통하는 건 매우 필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다음 대권을 향해서 그런 식으로 외연 확장을 하는 모습은 분명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우려하고 경계해야 할 모습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를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